혹시 오늘 식사도 빨리빨리 허겁지겁 해치우셨나요? 펄펄 끓는 국밥을 순식간에 국물까지 다 비워버린다거나 냉면 한 그릇을 젓가락질 몇 번 만에 끝내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른 식사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한 끼 식사를 해치우시는데요. 가정의학과 김영훈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는 7%, 10분 미만은 44.4%, 10에서 15분 미만은 36.2%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식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먹었을 때 우리 신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먹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소화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는 우리가 음식을 베어 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행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입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치아와 혀는 음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기 위해 저작 운동을 하고, 침샘은 침을 생산하고 분비함으로써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입을 통과한 음식은 식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식도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근육질의 관인데요. 식도는 마치 파동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식물을 입에서 위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위는 각종 효소와 위산이 들어있는 위액을 분비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믹서기처럼 움직여 음식물과 위액을 섞습니다. 이러한 위의 강력한 움직임은 음식 안에 단백질을 분해하고 고체 형태의 음식을 거의 반액체 형태로 바꿉니다. 즉, 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위액을 통해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이죠. 위를 통과한 음식물은 이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은 소화기관 중 가장 긴 기관인데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장은 4.5에서 7m의 길이로 1m 길이인 대장에 비해 몇 배나 깁니다. 소장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과 소화를 보조하는 췌장액이 함께 섞입니다. 소장의 벽에는 음식으로부터 혈류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육모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육모를 통해 흡수된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음식물들이 대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물과 전해질이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은 대변으로 형성되어 몸에서 배출될 준비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화 과정에서 각 장기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화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빨리 먹는 것이 어떻게 소화를 방해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러면 너무 빨리 먹는 것이 어떻게 이 과정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화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너무 빨리 먹으면 입에서 음식을 많이 씹지 않고 다음 소화기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선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는 것은 음식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소화 과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침은 입안에서 음식의 분해를 시작하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씹지 않음으로써 이 중요한 소화의 초기 단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제 위로 내려갑니다.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고 커다란 덩어리채 위로 도달한 음식물은 위에서 분해되기 어렵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위산과 음식물을 섞습니다. 그런데 큰 음식 덩어리가 위에 도달하면 위는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과도한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서울종합검진센터 고병준 교수팀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건강검진을 받은 893명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와 위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평소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으로 짧은 사람은 위험이 생길 위험이 최대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서 음식물이 흡수되는 단계입니다. 소장은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여 혈류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도달할 때까지 음식이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으면 그 영양소들은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그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에는 소화기관뿐 아니라 뇌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우리 뇌가 위가 꽉 찼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약 20분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10분 안에 끝내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 증가와 함께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는 뒤에서 더 알아보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적절하게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착한다면 대장이 적절히 기능하기가 어려워 설사나 변비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 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허겁지겁 넘겼다면 우리의 내장기관이 그 부담을 온전히 받아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나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해야 할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시겠죠? 빨리 먹는 것의 악영향은 소화불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선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식사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위에서 나오는 배부름의 신호를 인지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각종 대사질환 등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식은 그 자체로 추가적인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과식이 지속된다면 E형 당뇨병 발병의 핵심 요소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에 대해서도 지적하자면 많은 연구들이 빠른 식사가 각종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며 이는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2015년 리투아니아 보건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소 식사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의 당뇨병 발병률이 평균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 장애는 빠른 식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큰 음식이 위에 들어감으로써 위가 비대해지고 소화를 위해 위산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것은 속쓰림, 위산 역류, 심지어 위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는 습관은 신체적인 부작용 외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즐거운 활동이어야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서두를 때 우리는 이 좋은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먹는 즐거움을 잊은 채 그저 단순히 밀어넣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빨리 먹는 것으로 절약된 몇 분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식사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자체에 집중해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식사에 집중해보세요. 단지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음식의 맛, 질감, 향기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이는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나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줍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씹으세요. 씹는 것은 소화를 직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늦춥니다. 음식을 삼키기 전에 입에 가득 찬 음식을 20에서 30번 씹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세요. 숫자를 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씹을 때는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이를 통해 식사 속도를 늦추고 식단에 의도적으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씹으면서 수저를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음식을 입에 넣고 바쁘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식사를 온전히 즐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에는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스크롤하거나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식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게 되고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게 됩니다. 당연히 소화에 좋지 않겠죠? 식사 자체에만 집중할 때 더 천천히 먹을 수 있으며 배가 부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곧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더 적게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것이고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 되고 소화 기능이 향상됨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꼭꼭 씹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소화의 각 단계에서부터 빨리 먹는 습관이 인체에 초래할 수 있는 소화불량,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등의 여러 악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팁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먹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이니까요. 먹는 것은 많은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양분의 흡수를 넘어 그 자체로서 음식을 즐기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에서 분해되어 장에 흡수될 때까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몸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먹을 때 우리는 아주 정교한 이 과정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가 배부름을 인지할 틈을 갖지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여분의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는 속쓰림, 더부룩함, 그리고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먹는 것의 위험은 소화기능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만, 당뇨, 그리고 심지어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적극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식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식기를 내려놓거나 씹는 횟수를 하나 둘씩 세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식사 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늘리고 천천히 식사를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더욱 건강해질 거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